주는 다차원 배열과 그리고 구조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수업 마무리쯤에 이제 다음의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조금 의견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이 다차원 배열에서 2차원 배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차원 배열이 뭔지를 생각해 보려면 일단 2차원 배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 어떤 사람의 시험 성적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싶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아마 비슷한 나이대니까 이제 아실 텐데 그 고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 시험을 보면 이렇게 띠로 이렇게 성적을 보여줬던 걸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름, 뭐 학번 하고 뭐 국어, 수학, 과학, 뭐 영어 이런 식으로 그 성적이 이렇게 쫘르르 출력이 됐던 걸 기억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배열로는 그렇게 정보를 담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어, 한 개의 인덱스에는 한 개의 정보만 담을 수 있으니까 그냥 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뭐 더 담을 수가 없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담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필요하게 된 게 이제 2차원 배열의 도입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그리고 학번, 시험 성적을 기록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2차원 배열의 시작은 이게 1차원에서로는 부족한 거를 다른 차원, 한 차원을 확장시켜서 연산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다차원 어레이입니다. 1차원은 선이죠. 0차원은 점이고 이제 1차원은 선이죠. 그리고 2차원은 뭐죠? 면이에요, 면.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면을 구성하는 게 이제 2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2차원 배열이라는 거는 사실 메모리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냥 다 똑같은 건데 다 연속적으로 그냥 저장되는 수인데 사람이 머릿속에 넣어 놓은 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구현을 한 거를 이제 추상 자료형이라고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상 자료형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2차원에서는 이렇게 행이 있고 이렇게 뭐 박태정이 한 행이고 강철수가 한 행이고 뭐 임명진이 한 행이고 뭐 이렇게 이게 또 한 행이겠죠. 그리고 이게 한 개의 열이고 이게 또 한 개의 열이고 이렇게 또 한 개의 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행렬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행렬도 다 이렇게 다차원 배열의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이제 1차원 배열에서 사용했을 때는 인덱스가 한 개였죠. 0에서는 첫 번째 칸이었고 1이 두 번째 칸이었고 2가 세 번째 칸이고 그렇죠. 2차원 배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2차원답게 인덱스를 두 개를 사용합니다. 여기가 0이죠. 왼쪽에 하나 이렇게 살펴볼게요. 그리고 1, 2, 3, 4, 5 점점으로 할게요. 점점 여기도 점점 점점 얼마에서 쓰게 됩니다. 우리가 1차원 배열에서는 인덱스를 한 개만 썼었는데 2차원 배열에서는 인덱스를 두 개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랜덤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태정이라고 하면은 얘는 0,0인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서 박태정의 뭐 학번 이런 걸 보고 싶다라면은 이제 0,1이 되는 거겠죠. 이 두 번째가 지금 열을 의미하고 있죠. 여기는 0,2, 여기 0,3, 0,4 땡땡땡땡 하다가 n-1번째에 0,m이 돼요.
여기가 이제 0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m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행도 1씩 드러나요. 1,0, 2,0, 3,0, 4,0 다 되는데 하다가 n,0까지 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끝에 부분 n,m이 되겠죠. 이렇게 행열은,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은 두 개의 인덱스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럼 만약에 3차원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3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비슷해요. 그러니까 3차원, 2차원은 면이라 그랬잖아요. 3차원은 2차원이 이제 여러 개 이렇게 겹쳐져서 만든 직육면체죠. 직육면체. 그래서 2차원의 면이 여러 개가 있는 거를 3차원이라 그래요. 이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행과 열이 있고 높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Z축이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실생활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우리의 모니터들은 화소라는 픽셀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들어봤죠? 이제 들어는 봤을 거예요. 뭐 이렇게 큰 모니터 사실은 한 개 한 개의 어떤 점들로 이어져 있다 라는 거를 이제 들어봤을 텐데 그게 이제 3차원 배열의 개념이 사용이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한 개의 픽셀에는 정말 많은 한 개의 픽셀에는 이렇게 배열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개의 픽셀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어야 되죠? RGB가 들어있어요. RGB가 레드, 그린, 블루라는 그 레드, 그린, 블루로 모든 색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RGB 값이 들어있어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도 이 RGB 값들이 다 보여지고 있는 거죠.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저장을 하고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뭐 이렇게 색을 보면 다른지 여기서 안 나오네요. 여기서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사실 모든 색은 다 RGB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레드가 0부터 255까지 몇, G가 0부터 255까지 몇. 그러니까 물감을 섞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 RGB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 배열 한 칸에 어떻게 다 넣을 거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거를 배열 한 칸에 넣는 게 아니라 여기서 3차원 배열의 개념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 칸에 이제 첫 번째에는 R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칸의 두 번째에는 G가 들어있는 거고 이 칸의 세 번째에는 B가 이게 파란색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들을 모두 다 더해서 한 개의 픽셀의 값을 보여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이제 뭐 인공지능이 요새 이제 이미지 인식 이런 걸 되게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미지 파일도 모두가 다 3차원 배열의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 3차원 배열이 이해됐나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2차원 배열을 어떻게 사용하냐를 봐보면은 자, 이 왼쪽에 코드부터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해줘요. 2디멘전 어레이 이렇게 하면서 선언을 해줘요. 우리가 원래 배열을 선언할 때는 이렇게 한 칸만 꺽쇠를 한 칸만 썼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두 칸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럼 3차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3차원에서는 마찬가지로 3개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에 코드는 안 봐도 됩니다. 여기 코드는 안 봐도 돼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는 3차원 배열에 그냥 0부터 값을 넣는 거고 0부터 뭐 계속 하나씩 늘려가면서 값을 넣는 거예요. 아마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뭐 한 27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2차원 배열의 값을 넣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1차원 배열과 마찬가지로.
근데 뭐가 다르죠?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2차원 배열에 접근할 때는 이중 포문을 사용해 줘야 되고 3차원 배열을 사용할 때는 3중 포문을 사용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한 번 들어가고 인트 한 번, 인트 J로 한 번 더 들어가고 Z로 한 번 더 들어가요. I, J, G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10 곱하기 10이니까 아마 0부터 99까지가 들어갔겠죠. 100개의 숫자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2차원 배열을 출력하는 코드인데 한번 볼게요. 여기서 먼저 인덱스를 좀 출력을 하죠. 이 포문에서 실행되는 거는 여기에요. J가 0부터 J가 10까지. 그러면은 i가 0일 때, 맨 처음 시작해 볼게요. i가 0일 때 J는 0부터 10까지 한번 돌죠. 그러니까 9까지 한번 돌죠. 그래서 i는 0인 채로 J가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해요? 엔터를 한번 하고 이제 우리가 위에서 여기서 입력했던 배열의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0,0에는 0이 들어가고 0,1에는 1이 들어가고 0,2에는 2가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잘 값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띄어쓰기 때문에 조금 괴리가 좀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자리 숫자부터는 괜찮죠. 잘 맞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인덱스에 맞게 우리가 아까 봤던 인덱스에 맞게 이렇게 출력이 잘 되고 있어요. 인덱스에 맞게 값이 잘 들어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차원 배열도 이런 식으로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다. 어떤 배열의 칸에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다. 5,5에 어떤 값이 있다. 이게 약간 좌표계랑 비슷한 개념이죠. 좌표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늘어난다. 이 개념이 약간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아까 추상 자료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추상 자료형이 왜 이렇게 추상 자료형이라는 말을 쓸까라는 생각해보면 우리의 메모리를 생각해보면 배열은 어떤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배열은 1차원 배열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어준다 그랬잖아요. 원래 변수들은 메모리에 랜덤으로 할당이 되는데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쫙 이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메모리에 저장이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봤던 것처럼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떡하니 이렇게 정사각형 혹은 내지 직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게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얘는 사실 2차원 배열이 몇 칸짜리죠? 10칸짜리가 행이 10칸짜리가 열이 10칸 있으니까 얘는 100칸짜리잖아요. 그러면 100칸만큼 이렇게 잡아볼까요? 1일 것 같아요? 2일 것 같아요? 네, 둘 중 하나 정답이 있습니다. 네, 1번이 정답인데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추상 자료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모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는 그냥 메모리에는 연속된 공간만큼 그냥 100칸 이렇게 있는 거고 따다다다다 이게 100칸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이렇게 1번 같이 사람 눈에 보이면 별로 뭔가 이런 목적이 별로 와닿지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인덱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좌표계의 형식으로 혹은 뭔가 행렬의 형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자. 그러면은 좀 받아들이기 편하겠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추상 자료형이라는 거를 만들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2차원 배열도 있고 3차원 배열도 있고 뭐 트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눈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실제로 이제 그 배열에 아까 위에 똑같이 들어있던 2차원 배열에 메모리를 다 주소를 찍어봤어요. 만약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런 형태라면 메모리는 불연속적이겠죠. 왜냐면 여기랑 여기가 이만큼의 공백이 발생하니까 이 경우에는 메모리가 불연속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찍어본 메모리를 보면은 여기 아까 똑같이 값을 넣어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출력을 해줄 겁니다. 이제 실제로 메모리를 보면은 여기 끝에 자리만 보세요. 끝에 자리만 보면은 0이고 4고 8이고 4씩 늘어나고 있죠. 왜 4씩 늘어나요? 결국에는 정수형이니까. 정수는 4바이트짜리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4바이트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0, 4, 8 다음에 뭐죠? 9, 10, A, B 근데 1, 2, 3 10이 아니죠. 미안. A, B, C 그래서 1, 2, 3, 4 해서 이제 여기에 또 C가 나와요. C 다음 뭐죠? D, E, F죠. F까지 올라갔으면은 이제 다음 자리를 한 칸 늘려주고 다음 자리를 하나 늘려주고 얘는 0이 돼요. 또 다시 4, 8, C, 0 4, 8, C, 0 하면서 또 9 올려주고 4, 8, C, 0 4, 8, C, 0이 됩니다. 근데 보면 메모리가 이렇게 그냥 계속 연속적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차원 배열이더라도 그냥 메모리 관점에서는 그냥 되게 긴 한 줄로 되어 있는 거랑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몇 번 이렇게 좀 귀여운 작업을 좀 했습니다. 3차원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왜 있는 거죠? 3차원 배열도 출력을 해보면 이제 몇 번째 평면입니다 라는 거를 가장 처음에 먼저 출력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그 2차원 배열 출력하듯이 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우리가 2차원 배열 출력하듯이 했던 행동이랑 똑같은 거예요. 숫자만 좀 줄어들었다 뿐이지 똑같은데 근데 3차원이니까 뭐라 했어요? 3차원이니까 한 개 차원을 더 추가해 준 거예요. 0번째 평면입니다. 첫 번째 평면입니다. 두 번째 평면입니다 하면서 아까 봤던 것처럼 0부터 26까지 27개의 수가 잘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3차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근데 메모리에서 보면은 다 0, 4, 8, C 0, 4, 8, C 0 이제 차원이 넘어가요. 다른 이제 두 번째 평면을 넘어가는데 그래도 이어져 있어요. 0, 4, 8, C 0, 4, 8, C 그러니까 3차원이라는 것도 3차원 배열이라는 애도 사실은 뭐다? 메모리에서는 그냥 긴 한 줄에 있는 것 뿐이다. 근데 사람이 편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세 개의 평면처럼 생각을 하고 산다 라는 게 이제 다차원 배열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추상 자료형의 개념이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네.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우시죠?
네. 네, 그렇죠. 상상을 이제 이렇게 상상을 구현을 하는 거죠, 이제. 메모리 상에서는 그냥 이제 한 줄로 나오는 거. 사실 그냥 계속 이어져 있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3차원이라고 인식을 할 때는 이렇게 뭔가 좀 독립되어서 떨어져 보이잖아요. 구현을 할 때 3차원이라고 구현을 한다. 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 세 개의 값을 한 번에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뭘로? 0, 0.0,0,0. 아, 여기다 하나 지금 제가 실수했네요. 이게 아마 이렇게 써야 되는데 0,0,0 그리고 뭐 여기에 추가돼야 되는구나. 0,0,0 추가돼야 되고 여기 1,0,0,0 그리고 2,0,0,0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 세 개의 값들을 한 번에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개의 값을 섞으면 아까 말했던 이제 RGB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다차원 배열이 끝났습니다. 이제. 별거 없죠. 더 질문 없으면 일단은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에는 구조체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2차원 배열을 할 때 이렇게 시험 성적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2차원 배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시험 점수라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 학년, 학번,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2차원 배열로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구현을 잘 해서 정리를 해놓고 싶은데 그게 이제 2차원 배열이 적합하니까 2차원 배열을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2차원 배열을 사용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각각의 인덱스가 뭘 의미하는지를 외우고 있어야겠죠.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예시로 들었던 중학생, 고등학생 때 받았던 성적 D 있잖아요. D 받아봤나요? 저만 이렇게 받았나요? 이 예시 받아보셨죠? 이 보면은 그 중간 번호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웃기게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야 했어요. 그죠? 이게 이렇게만 띠만 나오니까 이렇게 띠만 나오니까 얘가 뭐 어떤 시험 점수인지는 우리가 그냥 다른 자료를 보거나 아니면 외워서 알고 있던가 뭐 그랬어야 했었죠. 근데 이제 구조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이거는 어,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그룹이 필요한 이게 예를 들어 시험 점수라는 항목 하에 얘는 그냥 시험 점수 1인 거죠. 시험 점수 1이에요. 얘는 2고 3이고. 그렇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조체라는 거예요. 구조체는 이제 이 개념은 그 정의는 C 언어의 기본 타입을 가지고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타입이다라는 건데 어, 좀 쉽게 말하면은 내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변수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내가 변수를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조체의 정신이에요. 이 사용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 이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사용한다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북이라는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북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그 북 안에 북 변수에는 캐릭터 타이틀 길이 30짜리 배열이 하나 있을 거고
이거 아마 제목이겠죠. 그리고 또 30칸짜리 배열이 하나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자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정수가 하나 있어요. 프라이스, 이건 가격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북이라는 변수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뭐 타이틀 책이라는 예를 정의를 할 때 매번 뭐 타이틀을 이렇게 뭐 어서를 아니면 프라이스를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정의를 해놓겠다 라는 게 구조체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냐라고 봐보면은 일단은 이거는 그냥 사용법이니까 이거는 뭐 그냥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타입 이 좀 이렇게 스트럭트 북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용하세요. 타입 데프 스트럭트 여기까지가 그냥 정해진 거예요. 여기까지 정해진 거고 여기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구조체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변수의 형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미드텀 스코어에는 이름이 필요하고 뭐 학년이 필요하고 학번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성적을 담고 있는 변수를 만들 거야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냐, 이렇게 사용합니다. 미드텀 스코어하고 마이클래스라는 변수 이름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우리가 그동안에 썼던 뭐 인트, 뭐 캐릭터, 플로트, 더블 그런 것처럼 얘가 하나의 자료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 선언할 때 인트 하고 이렇게 선언하듯이 우리가 정의해 놓은 자료형을 이렇게 얘기하고 마이클래스라는 변수 이름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마이클래스라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쫘르륵 다 이제 마이클래스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마이클래스에서 이 이름에 어떻게 접근을 하냐라고 하면은 마이클래스하고 점을 찍고 네임을 하면 이제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s 문자열이니까 %s를 사용해서 이렇게 입력을 받고 여기는 myClass.grade 학년 그레이드를 입력하면 얘는 또 마찬가지로 아까 그냥 변수처럼 사용하면 돼요. 그레이드는 인트니까 여기에 주소 연산자 써줬어요. 그리고 학번은 문자열이니까 그냥 주소 연산자 없이 %s를 썼고 마찬가지로 이 성적들은 다 정수니까 이렇게 주소 연산자를 사용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을 다 받고 여기서 출력을 해줬어요.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용하면 돼요. 그냥 이제 myClass 점 하고 name 뭐 grade, number, score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 myClass라는 변수에 잘 입력이 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하게 된다면은 클래스라는 녀석과 좀 비슷하게 될 텐데 우선은 이제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변수만 선언하는 게 아니라 변수에 대한 함수도 선언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클래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방금까지 해서 이해 안 된 부분이 있나요? 구조체까지 해서 구조체 이해 잘 됐나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리 한 번만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